자,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화장품의 원료 중에서 유화제, 계면활성제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교재로는 43페이지 한번 쭉 보시지요. 유화제는 곧 여기 유화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계면활성제 44페이지 이 부분을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계면활성제는 모든 화장품에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이 성분 자체도 원료 자체도 요즘에는 많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데, 계면활성제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표면, 물의 표면, 이제 특히 물의 표면에 우리 표면 장력이 생기잖아요. 막이 생기는데 이게 있으면 또 오일은 오일 막이 있어요. 얘네들은 서로 물질 차이가, 물질의 종류들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장력을 줄인다는 것은 이러한 면을 부드럽게 이렇게 열어주는 거예요. 쉽게 침투하고 잘 퍼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계면활성제다. 오일의 면, 지용성의 면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러싸요. 이 막이 있는 부분을 잘 열리게끔, 침투를 시키게끔, 이렇게 침투를 시켜주게끔 해서 하나로 만들어지면 겉으로는 융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이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설명하기가 손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물과 기름의 성질이 다른 면들을 그를 잘 섞이게 하는 것들, 물질들을 계면활성제다 얘기를 하고요. 유화제는 엄연히 따지면 계면활성제의 종류예요. 그 계면활성제를 크게 종류를 보면 가용화제, 유화제, 분산제, 기포세정제, 이러한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다 계면활성제 종류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계면활성제의 종류는 가용화시키는 거, 유화시키는 거, 분산시키는 거, 세정제를 만드는 거, 거품을 만들어주는 이러한 종류들이 다 계면활성제의 종류다.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고, 가용화제는 잠시 후에 또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가용화제는 유용성 원료, 기름을 물에 섞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잘 섞이게 해주려는 투명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면, 기름 성분이 소량 들어갈 때 가용화제 계면활성제를 쓴다는 거예요. 기름이 소량 들어간다는 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스킨 토너나 미스트나 물 양이 더 많은데 향료나 일부 극소량의 이 지용성 성분, 유성 성분을 첨가를 할 때 이거를 잘 섞이게끔 해주는 계면활성제를 가용화제라 한다. 육안으로는 투명하게 보여요. 빛이 투과하거든요. 투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면활성제. 유화제는 우리 책에도 나와 있듯이 물하고 오일을 섞어주는데 균일하게 혼합하는데 오일 양이 많아요. 오일 양이 많고 물량이 많아. 때로는 50대 50% 정도까지도 섞이게끔 들어가는 양을 잘 섞이게끔 해주려면 오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 장력이나 표면막을 섞어주는 이런 기전이 달라요. 그러한 계면활성제를 유화시킨다, 유화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의 종류 중에 유화제예요. 유화제도 계면활성제, 반대로 얘기해도 이해하시죠? 분산제다 하는 것은 이 분체는 뭐냐면 가루예요. 미세한 밀가루처럼 가루, 이런 미세한 가루는 녹지 않잖아요. 물에 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액체에 넣었을 때 어떻게 있어야지 우리가 편안하게 쓸 수 있고 육안으로도 이상이 없이 보이냐면 골고루 퍼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 밀가루 파우더 같은 분체를 물 속에 골고루 퍼뜨리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육안으로 이게 분체인지 아닌지 몰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자외선 차단 크림, 자외선 차단 로션, 선 차단 로션이나 크림이 여러분들이 표면으로 발라보면 크림처럼 발려요. 근데 그 안에 미세한
이산화티탄, 산화아연의 분체가 골고루 퍼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많이 들어가면 하얗게 백탁 현상이라든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그 원료의 성분의 특징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기포나 세정제. 기포라는 게 그냥 물방울만 생기는 게 아니라 거품을 만들어서 이 거품도 이 안에 자세히 보면 미셸 구조라 해서 때를, 지용성 성분의 때를 붙여서 떨어지게 나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더러움을 제거시켜 주는 거. 이것을 계면활성제의 종류들이 포함을 시키면 우리가 사용을 하는 샴푸, 샤워젤 이런 종류들에 들어간다. 그래서 계면활성제는 크게 이런 종류들이 있다.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제 계면활성제를 분류할 때는 교재 45페이지 요 부분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계면활성제는 수용액 물 안에서 헬이 녹는 거에 따라서 친수성이냐 친유성이냐의 대전 유무라는 것이 이게 좀 더 친한 성질이죠. 이러한 계면활성제의 종류에 따라서 친수, 친유는 그 안에 이온의 형태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듯이 뭔가 친유성에 가깝고 친수성에 가깝고 이러한 성질에 따라서 전하를 띠는 성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하를 띠는 거에 따라서 거품이 더 많이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윤기를 내주느냐, 아니면 기포를 내주느냐, 아니면 물과 오일을 섞여주게끔 해주느냐, 이러한 성질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계면활성제를 분류를 할 때는 이온의 형태에 따라서 이온을 어떤 쪽으로 더 띄느냐에 따라서 계면활성제의 성질이 달라진다. 성질이라는 것은 효능이 달라진다. 지금 얘기해 좀 전에 크게 가용화, 유화, 분산 이거는 화장품 분류, 세정 같은 경우에 거품제 이런 종류들로 화장품류가 구분이 돼요. 계면활성제의 큰 종류들이에요. 거기 안에서 분산, 유화, 가용화의 종류들도 다 이러한 이온의 활성제에 따라서 구분이 다르게 주어지더라. 첫 번째 이온을 띠는 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일단 여러분들이 계면활성제의 분류에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음이온성, 이온의 성질에 따라서 계면활성제를 분류할 수 있다 했으니 이온의 성질이 음이온성이냐 양이온성이냐 양쪽성을 띠느냐 이온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 네 가지를 먼저 기억합니다. 종류는 음이온, 양이온, 양성, 양쪽성, 비이온성 이 네 가지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음이온성을 띠는 계면활성제가 포함을 시키면 제품의 특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요거예요. 샴푸에 많이 사용을 한다는 것이 음이온성이 계면활성제의 특징인데 샴푸에 많이 쓴다는 것은 특징이 뭐예요? 샴푸는 물에 닿으면 뭐가 생겨요? 거품이 생겨요. 거품 형성이 많다는 것은 그 거품 하나하나가 표면에 이 지용성 성분을 묵은 때죠. 이 때를 붙어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세정의 형태에 따라 그 과정에 따라서. 그래서 샴푸에 사용이 되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거품을 많이 형성해 시켜주고 거품을 많이 시켜준다는 것은 뭘 더 잘 해준다? 세정 작용을 더 잘 해준다. 그래서 이런 소듐, 암모늄, 아민, 소듐, 소듐이라고 앞에 써 있는 대표적인 계면활성제 종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원료명은 아무래도 이러한 관련 업을 하거나 제조를 할 시에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대표적인 많이 사용을 하는 그 원료 몇 가지만 제가 제시를 해드린 거고요. 이거는 향후에도 트렌드에 따라서 아니면 개발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다. 그렇지만 소듐 또는 암모늄, 아민 등으로 중화된 것이 일반적인 성분들이 많다. 좀 어려울 수도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초 화학 시간에 배웠을 때도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거고, 중요한 거는 화장품에서 계면활성제로 사용을 하는 것들의 종류는 크게 분류를 했을 때 이온성을 띠는 걸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이해하시고, 그 이온성을 띠는 거에 첫 번째 음이온성질을 띤 계면활성제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이렇게 얘기할게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어디에 주로 사용이 되느냐? 샴푸 그 세정용에 사용을 하는데, 효능은 세정 작용이 뛰어나고 기포 형성이 많다. 그래서 샴푸라든가 폼 클렌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비누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샴푸 사용을 하거나 거품이 많은 세제를 사용을 하고 나면 피부 상태가 어떨까요? 깨끗하긴 깨끗해요. 근데 그 표면에 있는 지용성 성분, 우리 유수분이라고 하는 유분기를 다 떼요. 많이 거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분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 표면은 어떻게 돼요? 건조해져요. 그래서 장점은 세정작용이 아주 뛰어난 게 장점이나, 단점은 뭐다? 건조함을 느끼게 해준다. 이게 음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장단점입니다. 기억하세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 그러면 두 번째 양이온성 계면활성제는, 이온의 성질이 이 물에 녹았을 때 이온의 형태가 양이온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온성을 띠는 계면활성제의 특징은 소독작용, 정균작용이라 해서 살균 소독작용이 뛰어나요. 그래서 살균 소독제로도 사용을 하고, 또한 두 번째 특징은 정전기 방지 발생, 정전기가 생기는 것을 억제하는, 요 헤어 린스 써있죠? 그래서 린스 사용을 해요. 린스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표면의 장벽에 이 방전 효과를 억제시켜 주기 위해서 린스를 사용을 하고, 린스를 사용을 하고 나서의 모발은 어때요? 부드럽고 가라앉는 느낌이 들고 빗질도 잘 되고. 그래서 헤어 트리트먼트, 컨디셔너, 뭐 린스라고 하는 헤어 제품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런데 린스 사용을 하는 방법 아세요? 여러분들 린스 어떻게 사용하세요? 샴푸 사용은 어떻게 하세요? 샴푸 이제 손에 덜어서 모발에 닿으면서 손으로 어떻게 해요? 두피까지 뽀득뽀득 뭐 이런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막 비벼주잖아요. 두피까지 닿는 제제는 샴푸죠. 헤어린스는 어떻게 돼요? 샴푸로 헹구고 나서 물기가 조금 제거를 한 후에 린스를 손에 도포해서 어디에 발라요? 모발에 발라요. 린스를 두피까지 막 비비는 사람 없죠? 혹시 만약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는 린스 사용은 모발에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장점은 윤기를 나게 해주고 살균 효과도 있고 뭐 정전기 발생을 억제를 시켜주는데, 단점은 피부 자극이 아주 강해요. 그러다 보니 가급적이면 두피에 닿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는 대부분 어떻게 써 있냐면 암모늄, 뭐 잘코늄, 여기 음이온성은 소듐이 써 있잖아요. 근데 암모늄, 리모늄 이런 부분에 원료명이 양이온성의 계면활성제 종류들이 많다. 알킬트라이메틸 암모늄, 뭐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세츄리모니 클로라이드, 이런 많이 쓰는 화장품 세정제에 많이 쓰겠죠. 화장품에 기초 화장품이나 사용을 하는 계면활성제는 아니고 헤어 린스, 컨디셔너, 트리트먼트에 사용을 하는 거고, 벤제토닌 클로라이드라든가 벤잘코늄 클로라이드, 이거는 이 이온화는 이 분자 구조에 따라서 탄화수소라든가 이 구조 체인에 따라서 이름 원료명이 붙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까지는 우리가 뭐 화장품 학이나 이런 부분의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료명은 그래도 와 이런 게 있었구나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온의 성질에 따라서 장단점은 꼭 기억을 하세요. 이거는 뭐 중간고사 1학년 때도 시험 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 2학년 때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기억을 해야 되는 특징입니다. 계면활성제의 종류 분류와 각각의 장단점.
그래서 양이온성은 살균 소독 효과가 뛰어나지만 피부 자극이 있기 때문에 두피에 닿지 않게 사용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쪽성. 양쪽성의 계면활성제예요. 양쪽성의 계면활성제는 이 분자 내에 이제 분자가 여기 뭐 친유성, 친수성 이런 형태의 분자 구조가 있다면 여기에는 양이온, 이쪽에는 음이온, 양쪽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성 계면활성제라고 하고 얘네들은 각각의 양쪽성이 있기 때문에 이 유연성이 뛰어나요. 여기에도 잘 섞이고 여기에도 잘 섞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기도 하고 피부나 점막에 자극이 거의 없어요. 가장 안전해요. 그러다 보니 여기 사용을 하는 정도가 베이비 샴푸 또는 크림, 일부 샴푸, 린스 이런 부분에도 베타인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그 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사용이 될 수 있다. 세정 작용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저자극 크림이나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될 수가 있겠다. 양쪽성은 장점은 뭐다? 피부에 가장 안전하고 베이비 제품이라든가 샴푸, 뭐 크림 종류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다. 천연 계면활성제에 이런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천연이며 합성이며 계면활성제는 합성의 종류가 훨씬 많긴 하죠. 종류도 많고 가격대도 저렴하고 하니까 계면활성제들을 저렴하게 합성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천연에 가까운 또는 천연의 계면활성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숙제예요. 숙제고 과제고 연구자에 계속 여러분들의 천연물이나 식물이나 원료들을 사용을 해서 계면활성의 역할이 있는 것들도 지속적인 연구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조만이 화장품 업계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요. 업무를 본다면 제조하는 일, 이 원료를 분석하는 일, 원료를 만들어내는 일, 원료를 생산해서 생산한 원료를 또 분석하는 일, 이 원료를 사용을 해서 기획해서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일, 만들어서도 실질적으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기획하는 담당, 실질적으로 뭐 물, 오일 계량 측정해서 만들어내는 담당자, 이거를 포장하는 담당자, 판매하는 담당자, 화장품 분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분야가 많습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화장품의 트렌드라는 것이 화장품 제조만이 화장품에 하는 일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조나 이 과목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들어가는 천연물이 한 가지라도 뭐가 있구나,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하느냐, 한 학기 동안 그게 중요해요. 단기 추출물, 인삼 추출물 하나라도 들어가면 똑같이 우리가 크림을 만들어내지만 이거에 어떤 컨셉에 어떠한 효능의 화장품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만들어지는 화장품을 어떻게 유통하고 알려주고 교육하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과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이온성. 반대겠죠. 이온이 없어요. 친수, 친유, 전하를 띠지 않아요. 근데 극성기라는 것이 있어서 이온의 자극에 두진 않지만 일단 친화성이, 물과 친화성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이 가장 적긴 하죠. 가죠. 이 네 가지 중에서는 가장 적어요. 그러니까 피부 자극이 적으면 어디에 많이 쓰겠어요? 피부에 닿는 제품에 많이 쓰겠죠. 곧 기초 화장품.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가용화, 유화, 분산제 얘기했죠. 이 세 가지의 유화 형태는, 유화 계면활성제의 형태는 다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의 종류다 보시면 돼요. 앞뒤가 좀 매치가 되시나요? 가용화시키고 윤산시키고 분산시키는 것은 기초 화장품에 많고, 기초 화장품에서도 이 세정을 해주는 것은 거품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기포 세정제를 만들어주는 계면활성제는 분류는 어떤 이온을 띠고 있다? 음이온을 띠고 있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화제, 일부 세정제, 침투, 가용화, 분산제 이러한 부분으로 사용을 하는 계면활성제는 이온을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를 띠고 있다. 이런 비이온 계면활성제는 뭐 고급 알코올, 뭐 지방산, 뭐 이런 폴리옥시,
폴리옥시 뭐 이런 에틸렌계 써 있죠. 이런 폴리옥사이드 프로펠렌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폴리옥시 에틸렌 폴리글리세린 지방산 뭐 이런 것들의 원료명인 것들은 이온성을 띠지 않는다 예측하시면 돼요. 향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크림이나 한번 보셔요. 샴푸라도 보시고 오늘 이제 강의 끝나면 수업 시간 끝나면 뒤에 전성분을 수시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전성분 확인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죠. 화장품 협회에 들어가면 전성분 검색을 하면 다 나와요. 이 쓰여져 있는 원료가 뭐 계면활성제인지 아니면 보습제인지 이런 산화 방지제인지 이런 목적에 따라서 원료가 등록이 돼 있어야지만 우리가 화장품 법적으로 만들 수 있으니, 그래서 이온을 띠지 않는 것에 종류가 있겠다. 네 가지의 특징: 음이온성, 양이온성, 양쪽성, 비이온성. 음이온성은 거품을 많이 내고 세정은 빨리 되고 세정이 잘 되나 피부의 건조함을 유발시킬 수 있다. 샴푸에 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첨가해서, 양이온성 같은 경우에는 살균 소독 효과가 뛰어나고 또한 윤기를 정전기 방지 효과가 있다. 헤어 린스 컨디셔너에 많이 사용을 한다. 양쪽성을 띈 것은 기포도 나기도 하고 일부 정전기 방지, 좀 저자극이기 때문에 베이비 제품이라든가 일부 크림에 사용을 한다. 비이온성은 기초 화장품에 많이 사용을 하는 계면 활성제에 사용이 된다. 장단점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100%. 그리고 별 5개예요. 그러면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계면 활성제에 따라서 제품을 사용을 할 때 피부 자극도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피부 자극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수분도를 뺏어가는 정도, 유분도를 뺏어가는 정도,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자극도를 체크할 수 있겠죠. 수분이 빨리 없애주는 것도, 알코올 성분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의 수분의 휘발도를 빨리 나타내다 보니 우리 피부 표면에, 특히 각질에는 유수분이 유지돼야 된다. 그걸 유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천연 보습 인자, 몸 안에서도 생성이 되고 외부로도 도포해서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런 유수분을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유분을 없애주거나 그러면 각질들이 떨어져 나가고 피부에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상처 있고 민감한 피부가 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피부 자극 정도가 가장 큰 것이 뭘까요? 여기에서 양이온성이에요. 양이온성은 윤기가 나고 정전기 방지의 효과가 있으나 살균 소독 효과가 있으나 가장 피부 자극이 된다. 두 번째로는 음이온성. 음이온성은 다시 얘기해서 거품, 세정 효과가 뛰어나다. 그렇지만 이 유분이나 세정을 하면서 거품제가 피부 표면에 있는 유분막을 미세일 구조다 해서 떨어져 나가게끔 해요. 거품과 함께 떨어져 나가게끔 해주는 효과가 있다. 장단점. 세 번째로는 양쪽성. 베이비 샴푸라든가 크림이라든가 뭐 이런 효과를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런 제품에 사용을 하기도 하고 양쪽으로 이온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비이온성. 그래서 가장 피부에 안전한 것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다. 이거는 국가 시험에도 항상 나와요. 국가 자격 시험에 화장품 관련, 특히 말씀드렸죠. 맞춤형 화장품 제조 관리사 신생되었어요. 이거는 신생되었고 그만큼 지금 그러한 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자격증까지 만들어졌고 올해 3월 달에 처음 시행이 되고 생성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당분간 향후에는 이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있어야지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는 그러한 원료들이나 시험에 준비한 4과목이 있거든요. 4과목에 관해서 원료라든가 화장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추후에 관심 있는 분들은 화장품법이나 이런 추가적으로 한두 과목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자격 시험에 응시하셔도 좋을 자격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써 있는 2교시 마지막으로 HLB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 색이 값이 있는데 이건 뭘 얘기를 하냐면 계면활성제가 갖고 있는 친수성기, 친유성기의 상대죠. 여기 약자가 뭐냐면 하이드로필릭, 하이드로필릭이라고 하는 수용성, 리포필릭은 유용성, 지용성을 얘기를 해요. 수용성과 지용성의 균형, 이 적정성, 밸런스의 값이에요. 이걸 HLB 값이라고 하는데 계면활성제는 대부분 비이온 계면활성제에는 지금은 왜냐면 화장품의 제형이 여기는 샴푸라든가 이 제형이 일정해요. 근데 비이온성에 해당하는 화장품은 크림부터 스킨 미스트, 토너, 세럼까지 종류가 제형이 다양하거든요. 그러면 이 제형이 다양하다는 것은 물성이냐 크림성이냐 이거에 따라서 화장품이 달라진다는 거고 계면활성제를 사용을 하는 거에 따라서 물성에 가깝게 섞여주느냐 크림성에 가깝게 섞여주느냐 이런 상대적인 세기를 구분할 수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계면활성제를 선택해서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기도 하겠지만 잠시 쉬는 시간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